연대를 헤아릴 수 없는 까마득한 옛날. 가오신스 왕조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안팎으로 화목하여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의 어떤 노파가 귓병에 걸렸다. 아이고, 귀가 윙윙거리고 몹시 아프구먼. 그렇습니까? 제가 좀 봐드리죠. 그래서 의원이 치료를 하려고 보니 노파의 귀에서 큰 누에만한 벌레가 나왔다. 귀 속에서 이렇게 큰 벌레가. 이런, 그놈의 벌레짓이었구먼. 의원은 자신이 끄집어낸 벌레를 죽이지 않고 조롱박으로 덮어두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벌레는 갑자기 개로 변해 있었다. 벌레가 개로 변하다니. 에이쿠머니, 벌레가 개로 변하다니. 요즘 들어 이상한 일만 생기네. 벌레에서 변한 개의 털에는 오색의 무늬가 있었고 이를 신기하게 여겨 궁중에서 그 개를 기르기로 하고 이름을 방포로 붙였다. 그 당시 변경의 룡렌 무장군이 매우 강대하여 늘 침범을 일삼곤 하였다. 이에 여러 장수를 보내 토벌을 시도했으나 용이하게 물리칠 수 없었다. 장수들은 수차례 번번이 실패하였다. 대왕마마, 융부대에게 또 다시 몰려 무척 급박한 상황이라는 보고입니다. 그러자 왕은 천하의 방을 돌려 융인 오장군의 목을 가져오는 자가 있으면 천근의 금을 주고 무한 후에 이과 함께 더불어 왕의 어린 공주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가, 내게 미안하구나.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아바마마, 나라를 위해서라면 제 희생쯤이야 당연한 것입니다. 개념치 마소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반호가 한 사람의 목을 물고 왕궁으로 왔다. 오장군의 머리가 벌써 왔습니다. 오, 그래, 어느 용사가 해냈소? 놀랍게도 반호가 물고 온 것은 바로 오장군의 목이었다. 그것이 대왕의 애견인 반호가 물어왔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러자 왕은 이에 대한 처분에 어찌할지 망설였다. 허허, 왕의 말을 번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걔가 해낸 일에 어찌 내 딸을 내준단 말인가? 이에 신하들도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반호가 오장군의 목을 가지고 왔다고는 하나 짐승이므로 대왕의 애견인 반호에게 관록을 줄 수도 없고 공주님은 더더욱 줄 수 없습니다. 공을 세우긴 했으나 약속대로 이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불가합니다. 신하들의 이런저런 말을 듣고 있던 어린 공주가 왕에게 말했다. 아바마마께서 오장군의 목을 가지고 온 자에게 절을 주겠다 하신 것은 이미 천하에 공약된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반호가 개이기는 하나 오장군의 목을 가져와 나라를 위해 해를 제거하였으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지 개의 지혜와 용기로 이루어진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뜻과 아바마마께서 천하에 대고 약속하신 일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옛부터 왕이 된 자는 말을 중히 여기고 백성의 믿음을 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어찌한다. 이런 천하의 약속을 저버리면 나라에 해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저 하나를 아껴 천하에 대한 공약을 깨는 것은 아니 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어린 공주는 이제까지 입던 좋은 옷을 벗어 던지고 천한 노복의 옷을 입고 개가 이끄는 대로 산의 골짜기 석실에서 생활했다. 어느덧 3년이 지나고 공주는 육남육녀를 두었다. 한편 딸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고신씨는 신하들을 시켜 찾아 나서곤 하였으나 번번이 비바람과 짙은 안개의 길이 막혀 헛수고만 할 뿐이었다. 세월은 흘러 반호는 죽고 아이들끼리 서로 부부를 맺어 대를 이어나갔다. 그들은 나무껍질로 옷을 짜고 풀열매로 옷에 물을 들였는데 그 의복의 재단에는 꼬리의 모양이 남아있었다. 공주는 반호가 죽은 뒤 왕성으로 돌아와 그동안 지나온 얘기를 하자 왕은 사람을 보내 아이들을 데려오게 했는데 웬일인지 이때는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았다. 그렇게 후손이 점점 불어나 불악을 이루자 고신씨가 그들에게 까오상광들을 하사하고 마이라 이름 지었다. 마니족의 복장은 기이하고 다른 종족과 말이 통하지 않으며 행실이 나쁘고 산에서 살기를 좋아했으며 도시를 싫어하여 왕은 결국 그 뜻에 맡겨 그들이 좋아하는 산이 넓은 택지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준 것이다. 마니족은 겉보기에는 우둔해 보이나 실은 매우 똑똑하며 옛것을 잘 지켰는데 고기를 지식여 물통에 넣고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조상인 반호에게 제사를 지냈다. 일본 고전 중 젠바 전传이 있다.
스팅 시대의 후기를 무대로 하여 난조운 리젠가의 공주인 후지와 센첸바방의 인연에 의해서 연결된 8명의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장편 기괴소설로 위의 반호 전설을 바탕으로 꾸며진 것이라는 말이 있다. 8견사는 각각 레니즈종 신셔티의 문자가 있는 염주 구슬을 가지고 있고 신체의 어디엔가 모란 형태의 반점이 있는데 이름에 전부 촨자가 붙는다. 또는 성에 공통적으로 촨자를 포함하고 있다고도 한다. 꽌바아조의 각지에서 태어난 그들은 고생 끝에 전생의 인연에 이끌려 서로를 알게 되고 안방의 이상적인 나라를 구축하고 있던 난조운 리젠가에 직결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유교적 도덕에 의거한 권선 징악의 이야기로 수호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도 한다.